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송준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병이란 무엇이고 또 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몸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병이란 건 뭐냐? 몸의 균형이 깨지고 조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균형과 조화를 찾는 거죠. 그래서 대개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pH라고 하는 것의 7.2 내지 7.4의 약 알칼리성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체온은 여러분 36.5도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혈관이 오그라들고 떨림을 통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고 체온이 너무 높으면 뭐예요? 갈증을 일으켜서 물을 마시게 하고 땀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은 여러분 어떠냐면 뜨거운 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온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차가운 데 들어가면 몸을 이렇게 뜨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뜨겁게 하려고 한다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찬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몸 자체에서 이렇게 열을 내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라고 하는 건 참 오묘하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세포가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주고받은 걸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균형과 조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해로운 것을 거부하고 필요 이상 쌓인 것은 빨리 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한 음식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독이 들어오면 어때요? 토하거나 설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를 잡기 위해서 백혈구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열을 내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증상이고 증상은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병이 오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떻게 생활했길래 이런 병이 왔을까? 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적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을 항시 약으로 삼아서 병에서 오는 내가 어떤 나태나 이기나 탐욕이나 오만이나 잘못된 생활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을 여러분 스승으로 삼고 사랑하고 병이 오면 감사할 줄 알고 나를 살리는 축복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병은 어떠냐?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하는 반자연적인 생활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자연적인 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늘과 땅의 거스름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그러죠? 인간이 여러분 20년을 큰다고 하면 20년에 5배 한 100살, 25살이라고 잡으면 한 125세 정도가 여러분, 인간의 생활 수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 다니기 때문에, 직립보행이기 때문에 뇌가 많이 발달됐고, 그 대들보인 척추가 기둥으로 쓰면서 뼈에 뒤틀림이 생겨서 뭐요? 추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경계와 혈관을 누르면서 기계화학적인 미열을 내요. 그래서 나중에 심장이나 신장이나 혈관에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원래 생식을 했잖아요. 근데 불이 발명돼서 음식이 맛이 좋다 보니까 익혀 먹으면서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대 수명을 좀 낮추게 되는 역할을 하고 병을 들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병은 뭐예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마음에서 옵니다. 얼마나 많이 잘 살게 됐습니까? 근데 잘 살게 될수록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뭐 힘들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탐욕이 불만을 낳습니다. 그 불만은 몸의 기운을 막히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꼬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여러분들 오만과 편견이란 말 아시죠? 인간은 사실은 노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공을 다투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놔둔 곳을 흐른다. 자기를 더럽혀서 남을 깨끗이 하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식이 쌓이면 뭐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학식이 높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고 더 가졌다고 더 배웠다고 안하무인이고 오만불선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병이 됩니다. 만족은 막 채워서 얻는 게 아니라 뭐요? 줄임으로써.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줄인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비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욕과 이기, 오만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생태계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한참 이슈가 많습니다. 탄소를 줄이자. 벌써 지금 환경에 역습해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이란 게 어떻습니까?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고 흙에서 무기질을 흡수해서 식물이 삽니다. 그리고 식물이 만든 건 동물이 먹고 동물의 시체를 미생물 분해해서 식물이 살아갈 토양을 만듭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 몸은 돼지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바위는 뼈고 흙은 살이고 강줄기는 핏줄이고 물은 피고 풀뿌리 나무뿌리는 모세가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위, 흙, 강줄기, 물, 풀뿌리, 나무뿌리 어떻습니까? 다 더럽혀졌죠? 어때요?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이단자고 자연을 갉아먹는 해충과 같은 존재입니다. 삶의 터전인 공기와 딸과 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잘못된 식우주 생활. 여러분 제가 식우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밥이잖아요. 먹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의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땅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땅에 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름 음식은 차게 먹어야 돼요. 찬 음식입니다. 그렇죠. 과일 같은 게 여러분 어때요? 수박이라든지 참외 여름에 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을에 난 곡식은 되게 더운 기운을 나게 해줍니다. 왜 그렇죠?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겨울에 수박을 먹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어. 아까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철다구니가 없어요. 제철 음식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음식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국적인 어떤 음식이 막 들어와가지고 화학 첨가물이 많이 첨가되는 어떤 우리 거를 막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을 많이 상해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폭식을 합니다. 사실 영양도 여러분 껍질에 많은데 뭐야? 부드러운 속살만 먹습니다. 육식, 폭식, 가공식 어때요? 사람을 급하고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최근에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당을 막 높이는 음식들은 성격하고 연결된다고 하거든요. 조절장애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인내심도 없어요. 팍 불뚝 화를 내고. 여러분 옷은 어떻습니까? 착 달라붙고 추우면 두꺼운 옷 너무 피부와 공기가 만나는 걸 막아버립니다. 산소 결합이 안 됩니다. 피부는 어때요? 호흡하고 흡수, 배설, 감각, 보호 이런 일을 하는데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복을 생겨납니다. 이게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통하면 살고 막히면 죽는다. 집도 마찬가지죠. 너무 두껍게 하고 이중창하고 공기가 안 됩니다. 집안 자체에 공해물질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뭐 넣었죠? 공기청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집이 숨을 쉬어야 사람도 힘을 쉽니다. 자연과 조화된 집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가두지 맙시다. 소통하고 통하는 곳에 삽시다. 사람도 여러분 어쩌니까 통하는 사람끼리 살아야 되겠죠? 그렇듯이 식우주 생활도 여러분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햇빛, 공기, 물, 소금, 비타민C 부족에서 온다. 햇빛은 여러분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햇빛이 밝은 기운 주고 몸의 염도도 조절해주고 염증도 잡고 살균 소독도 하고 비타민 D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음식에 가공식품, 고기 이런 거에 일산화탄소를 만들죠. 소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하나 만나니까. 그래서 호흡, 대소변, 방기, 트림 배출되는데 어때요?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돼요? 몸에 쌓여서 뭐가 됩니까? 독이 된다. 이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은 어때요? 7, 80%가 되죠? 맑은 피가 잘 돌고 있다면 뭐예요? 건강한 것인데 물이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진대사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맑은 피도 여러분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영양소가 여러분 물이 없으면 녹을 수도 없고 필요한 곳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양분을 흡수하면 생긴 열이 나가지 못해 초전 조리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구상도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다 더럽혀지잖아요.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소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처럼 중요해요. 제독, 소염, 살균, 방부작용. 이렇게 이제 피를 맑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뭐가 올까요? 무기력증이 옵니다. 장기가 힘이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안 됩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대소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폐물과 독소가 차고 저항력이 약해져서 허약체지되고 염증도 삭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소금은 막 싱겁게 먹으라는데 여러분 어때요?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소금으로 나트륨이 적은 소금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짜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몸에 생긴 염증도 잡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비타민C는 뭐냐? 신진대사를 돕고 혈구를 살리고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점막과 점막을 단단히 해주고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세균에 잘 감염되지 않고 피하 출혈이 일어나지 않아서 면역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 좋다는 것을 잘 아시니까 이런 귀중한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